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제가 11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정정당당 김종혁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교시에 출석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아까 이제 마이크 들어갔는데 막 웃었던 게 어떤 분이 좋아요를 3번 누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로 누르면 좋아요가 반영이 되는데 짝수로 누르면 취소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한 번 눌렀어요. 근데 또 누르면 취소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누르신 거예요. 아, 그래서 3번 눌렀다는 거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3번 누를 수는 없는데 뭐였지? 하고 했더니 네. 그런 얘기였군요. 여러분 3번 그러니까 홀수로 누르셔야 되고 네. 그렇죠. 오늘 셔츠 예쁘죠. 아, 예. 오늘 원래 네, 3월 13일. 네. 원래는 우리가 콘서트 모임할 맞죠. 그러니까 313 다람쥐 토크 콘서트.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우리 여기 출연진들이 저를 네. 포함해서 모두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국회에서 그죠? 네. 국회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진짜 준비 다 했어요, 저희. 다 해놨는데 현수막 만들고 탄핵. 뭐 다 했어요. 예, 맞아요. 네. 탄핵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저희가 그걸 취소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김혜승 앵커가 저 옷을 입고 그날 저희도 똑같이 다 입고 네.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 그렇죠.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귀엽죠? 이제 네. 저것도 또 뭐 굿즈로 판매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너 사야 된다. 어디서 파냐?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저기 뭐 얼핏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돼 있나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까 어떤 분이 2시 기자회견은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 또 속보가 올라온 것 같은데. 와, 우리 다람쥐 특파원 여러분들 진짜 야, 너무 즐거우죠? 빠르시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감독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저희 속보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네. 정신없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2시에 진짜로 뭐 기자회견을 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본인께서 또 뭐 할지 안 할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나오네. 윤측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 변호인의 네, 변호인이 이제 2시에 기자회견. 고검 앞에서 하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하겠네요. 그건 뭐 별 큰 문제 뭐 석동현 변호사나 그렇게 할 텐데 아마 저게 네. 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오늘 나온 그 뉴스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속보 좀 띄워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8명 모두 그러니까 만장일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만장일치로 이 기각이 그러니까 이게 됐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막 이렇게 설마 했거든요. 그러니까 8대0 당연하겠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만장일치로 기각될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최재해 그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검사들 제가 보기에는 다 8대 0으로 기각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기 나오네요. 지금 검사들도 다 인용됐어요? 네, 검사들도 모두가 기각이 다 됐어요? 8대 0으로 기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까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대 4로 그 기각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친윤 시위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라 지금 헌재가 저렇게 완전히 갈려져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국은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4대 4 아니면 5대 3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6명 이상이 돼야지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 그 탄핵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이 뭐 이렇게 임명을 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헌재에서 뭐 만장일치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안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너무 갈리다 보니까 40여 개 한 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은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논리적인 싸움을 하다가 저렇게 한꺼번에 다 그 논리가 일치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네. 방통위원장은 왜 안 그랬을까? 사실 방통위원장은 그게 크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원장이라든가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이것은 네. 정말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8대 0으로 검사들 전원에 대해서 내렸다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이거 무도한 집단이고 얘네들은 다 좌빨들 좌익 빨갱이들로 가득 차 있어갖고 얘네들 내리는 결정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주장해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거예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8대 0 그때 만장일치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말이야. 검사들도 탄핵하고 이렇게 하니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비상계엄이라는 뭐 정말 극약 처방을 네. 한 거 아니에요? 그 처방이 아니죠. 그냥 극약을 마신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방송에 나가서 그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에서 탄핵을 해서 저거 헌법재판소에 가면 전원 만장일치로 다 기각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그러셨죠. 했었어요.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사실 이제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이러한 내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전직 대법원 판사 분께 여쭤봤더니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대법원의 전원일치 합의체 판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 모여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결론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집국장을 해봐서 아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논란이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쓸 것이냐, 이 기사를 썼을 때 무슨 위험성은 없겠느냐, 어떤 여파가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부장들하고 뭐 편집자들이 앉아서 계속 토론을 한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각자의 의견이 뭐 막 달라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비슷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모아지네요.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못 본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렇게 무슨 뭐 4대 4로 나뉘고 이런 일은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네. 8대 0이거나 7대 1이거나 뭐 이런 정도는 모를까. 이게 4대 4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것은 네. 헌법재판소의 성격상 불가능한 데 가깝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계속 당장에 방통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방통위원장이라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논란을 벌였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랑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그 지금 판결을 놓고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아마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면 뭐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지금 대검에서의 의견이 또 뭐 법원 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가고 있잖아요. 네, 네. 뭐가 문제냐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거 구속 즉시 항고하지 말고 구속 취소하자. 이렇게 석방지휘를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사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구속 취소를 그냥 해버리면 어쨌든 판사가 요구하는 것도 이게 되게 헷갈리니까 위에서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된다. 결정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가 구속 취소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그 위에 고등법원이라든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어떤 그 결정을 받아볼 기회가 상실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도 그거는 그 즉시 항고를 해서 네. 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상급심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속 취소가 다시금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지금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까지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7일 즉시 항고는 7일 이내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뭐 헌법상에 그 이미 폐지된 헌법이다. 그러니까 헌법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그 즉시 구속 취소가 아니라 구속 집행 정지.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위헌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고 네. 또 그 이전에도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한 게 여러 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검에서 밑에 있는 검사들이 아니 도대체 이번에 뭐 법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구속영장 청구할 때 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네. 라고 하니까 대검에서 아니 그거는 그냥 날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쵸. 보기에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된 거고 7일 이내에 뭐 그 항고를 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에서 다시 돌려보려면 야.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것을 검토하는데. 근데 그 전에 아마 헌재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로 보여요. 아,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저는 사실 일련의 상황들 쭉 보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쭉 보면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의 뭐 구속 그리고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이게 사실 정말 초유의 사태이고 너무나도 좀 위중한 일들인데 너무 그 헌법기관에서 다들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법부에서 맞습니다.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 또 걱정되는 게 다시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탄핵의 그 결과,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경호처에서는 계속해서 경호의 의문이 있을 테고 그러면 또다시 그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공권력이 충돌한다던가 국민들이 분열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걱정돼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심판을 기각을 하면요, 네. 그냥 바로 즉각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감사원장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검사들이 그렇듯이 검사장 자기 그렇듯이. 자리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법률과 위헌을 한 건 사실이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했다면 아니 그런데 그럼 무슨 내란죄가 적용이 되겠어요. 그럼 뭐 구속이나 이런 얘기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직권으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에서 그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인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간인이 되면 그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의 그 소추가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공천에 개입했다. 네. 이건 불법이다.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권남용을 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구속영장을 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인이 되고 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호막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오늘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의 검사의 이 8대0 탄핵 그 기각은 진짜 좀 무겁게 다가왔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요.